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어떻게 책 가지고 공부 잘 해보셨나요? 아마 이제 의료관계 법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아마 이제 접했던 내용들도 있고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제 2부이고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은 35쪽부터이고요. 네, 볼게요. 총책 제 1장 보면 목적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번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서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첫 번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두 번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세 번째,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4번,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 5번,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되겠고요. 제3조 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목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두 번째,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번,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 9, 당직 의료인 보면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첫 번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 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 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 법 제3조의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번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번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직 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고 제3조의 2 병원 등 여기 보시면 병원, 치과병원, 한병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절 자격과 면허. 4조 보면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번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번 삭제. 5번 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외에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3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 의료인은 의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말고 뒤에 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기관들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번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번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제공, 확대, 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 제4조의 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1. 의료인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각 1호 및 각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를 볼까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은 각각 의학, 치의학, 한방의학, 조산학, 간호학 및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이 법 제9조 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번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자, 다음은 시행규칙 4조 면허증 발급입니다. 0제8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목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 치과의학사,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증이나 박사 학위증 사본.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 치과의학사,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증이나 박사 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조산 수습과정 이수 증명서.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면허증 사본. 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졸업증명서.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두 번째, 법 제8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세 번째, 법 제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2장.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0제8조 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세 번째,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 등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번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국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6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 2번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제7조 간호사 면허는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번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간호학 학교를 포함한다. 네네, 졸업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자, 두 번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각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8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등 중독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네 번째,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9조 국가시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네 번째,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가 없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가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줘야 한다. 세 번째,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네 번째, 면허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입니다. 1.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두 번째,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손,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 우선 공급.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 교통순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는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16조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4. 세탁물 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 감독,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볼게요. 진단서. 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의료기록부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처방전인데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처방전을 헷갈렸네요. 네,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두 번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관한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 번째,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볼게요. 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번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따른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응급 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주는 경우에는 그 약재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재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 2. 의약품 정보의 확인.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두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병용금지, 특정 연령대 금기 또는 인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 의무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기록 열람.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일체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해서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나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권리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세 번째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후관리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 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다섯 번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 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제6의 2, 제146조, 제254조 또는 257조에 따른 경우. 일곱 번째,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 여덟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업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아홉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 기록에 열람을 청구한 경우. 열 번째, 병역법
제11조의 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판정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이 장에게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번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액 진료 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과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 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 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 2.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 유족 급여 및 비공무원 상해 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 유족 급여 및 비공무 상장의 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4의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애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한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이 장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1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8, 제1항, 제7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한 경우. 4.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 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제21조의 2. 진료 기록의 송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 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 경과에 따른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해당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응해야만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 경과에 따른 경과 등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원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것. 자, 이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덟 번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한다. 아홉 번째,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2절과 그 다음 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